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IT 업계 훈풍이 끝나면서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심화가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한국이 중심으로 칩4 동맹이 논의되기도 했고요.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 같은 중국 견제에 그 수위를 크게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수요는 줄고 또 재고는 늘고 겨울이 왔었던 반도체 업계, 미국의 압박까지 받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왔었는데요.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 또는 비, 반도체 전망입니다. 전방 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이 늦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방 수요가 감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새해 2분기부터 주문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중에는 이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니저들의 뷰는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동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2023년 자동차가 소폭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회복이 되고요. 이연된 수요로 인해서 소폭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출 측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IRA법 때문에 전기차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러시아 수출이 중단된 점에 악재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오늘 가장 핫했던 소식, 게임입니다. 먼저 올 한해 한국의 게임사들은 북미와 유럽 등의 해외 진출을 염두하면서 콘솔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스토리라인이 탄탄하지 않으면 유저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몇몇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도 있었습니다. 울기도 그리고 웃기도 했지만 큰 상승을 길게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말 선물처럼 게임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중국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게임 외자판호 발급에 넷마블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이후 처음으로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겁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외자판호 발급에 한국 개발사의 게임 6개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이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건설기계 업종 다음 기사 보면서 건설기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시장 회복에 수출에 파란불이 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건설 인프라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국내 건설사들은 그간 중국 시장 부진에 대응해서 시장 의존도를 낮췄었는데요. 대신에 신흥시장에 대한 자원개발 수요, 그리고 선진시장의 인프라 수요, 또 고수익 엔진 등으로 매출 구성을 다변화시켰고요. 여기에 중국이 건설 투자를 늘리면서 굴착기 내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부동산 지원책이 아직까지는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내년 하반기에는 되어야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모멘텀도 남아있는 만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2023년에도 세계적인 탄소 규제 기조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주도하에 강화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미국의 IRA의 영향을 받으면서 탈탄소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린 수소까지 들썩였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떨지도 짚어보고요. 또 우리 정부의 내년 에너지 정책도 짚어보자면 원전 강국 드라이브가 새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전을 비롯한 방산까지도 수출과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고 원전 확대에 주력을 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2022년 마지막 줄 서는 종목 섹터 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9일 줄 서는 종목 오늘도 연말정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정산 시작하기에 앞서 12월
줄서는 종목 1위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수익률 확인과 리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고강현 매니저는 이제 16% 하락하면서 포트 마감했고요. 김태윤 매니저도 마이너스 31%대로 12월 포트폴리오 모두 마감했습니다. 이제 매니저들의 종목 리뷰 하나씩만 좀 들어볼게요. 고강현 매니저님은 다양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래요? 네, 저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OEM, ODM 전문 업체로서 잉글우드랩 여러분이 좀 소개했는데 충분히 지금 갈만한 자리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살짝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차트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일봉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봉 길이가 아주 짤막짤막하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도 거래량도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거래량도 바짝 말린 상황에서 봉 길이까지 좀 아주 짤막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새로운 상승을 위한 이제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이제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오히려 해 바꾸고 나서는 특히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지금 중국의 지금 관광객인가요?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는 그 화장품을 와서 저 화장품 사고 그랬습니다. 항공편이 약 40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화장품 업쪽이라든지 이쪽에 또 다시 한번 크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내년 새해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명동이랑 충무로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동이 살아났어요.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섹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김태윤 매니저의 리뷰도 해볼 텐데요. 네. 마지막에 담았던 종목 이루다. 이루고 싶다 해서 담았던 이루다. 바로 목표가 터치했잖아요, 매니저님. 이루다 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다 오르다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2위로 뽑았던 사실 루트로닉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실 뭐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 올라오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또 증가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북미 쪽 시장에 대한 이런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실적이 그쪽에서 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이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좀 나름대로 좀 버텨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그때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번 달 마지막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서 목표가 도달을 뭐 하루 만에 하기는 했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캔들상에서 보면 도지형 캔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자리는 조금 더 상승으로 또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준다면은 뭐 이전 고점 부분 있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또 다시 한번 좀 짧게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12월 마지막 종목 이루다 5% 수익률 기록하면서 12월 포트폴리오 전략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좀 거셌고요. 개인들이 그래도 오늘 좀 8,700억 원이 넘는 이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먼저 올해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은 이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가요? 예, 오늘이요. 예,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많이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끝났고 차라리 빠질 거면은 오늘 왕창 빠져라.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했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오르고 네. 뭐 다음 주 이제 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오히려 막 주초에 또 밀려버리면 또 상당히 더 피곤한데 왜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맥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이 엊그저께 이제 배당 받을 뭐 그걸 대비해서 네. 뭐 1조 원 이상 순매수 들어왔었는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대규모 매도 거기다가 또 외국인까지 가서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됐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은 매수를 가담했습니다만 그 매수하려고 해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이제 받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버리는 그러면서 매수가 체결되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만큼 상당히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시고 오히려 내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빠진 것만큼 위험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아니 팔 게 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쵸? 그렇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2022년이 되게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태현 매니저님은 올 한 해 시장 뭐 정리해보자면 한 줄 평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한 줄 평보다 저는 그냥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올 한 세 가지 해를 키워드? 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지수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시장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딱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우선은 상반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 고물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곡물이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먼저 들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IRI,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그쵸. 뭐 태조 이방원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부각을 좀 받았던 이슈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이슈는 IRI고요.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네옴시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사실 잘 쫓았더라면 시장이 힘들어도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네.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쵸. 증시를 위해서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워낙 계속해서 찍어 눌렀기 때문에 물론 이쪽 테마에 좀 이렇게 약간 큰 비중을 실으셨던 분들은 살아남을 수는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어려웠던 시장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워낙 많았으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IRA 때문에 태조 이방원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그쵸. 다반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뭐 한 줄 평에 좀 가담을 하자면 전 올 한 해 2022년을 딱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푸틴. 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도 한마디 더 예, 해야 될까요? 해주시죠. 저도 한마디 붙으면 저는 공매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그래서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하예요? 하 들어가요? 네. 아, 미국. 아, 저도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하 들어가죠? 하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푸틴이 시발점이었다. 에? 지금 뭐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시작이었다. 그렇죠. 제가, 예. 그런 뭐 의미로 어떻게 들어도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하 하면서 한숨이 정말 많았던 네. 한 해였습니다. 이 한숨이 좀 끝나고 내년 증시는 하하하 웃는 한 해가 정말 됐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예, 그래서 두 매니저님들은 내년 시장 전망 어떻게 보는지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 매니저님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좀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연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 크게 밀렸죠. 해서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최근에 2020년 최근 20년 동안에 보면은 이 음봉이 연속해서 두 개 크게 나온 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더 큰 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보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연봉의 차트로 보면은 이제 20년봉이죠. 그래서 20년봉의 바닥권이죠. 그래서 그 바닥을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200선입니다. 2200 라인에 있는데 바로 연봉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최바닥이 이제 2000포인트죠.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도 10% 더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뭐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오히려 이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해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만 또 크게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리튬이 올해 시장에서 수익률 최고라고 하는데 네. 한 1,50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앵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900%, 그다음에 금양이 370%, 그다음에 삼천리가 한 340% 정도 이제 올 한 해 크게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다 힘을 내서 또 다음 달 또 부지런히 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또 전망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1분기, 2분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분기는 저는 우선 개별 종목 장세는 1분기 정도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이 반도체 쪽이나 이쪽을 좀 보는 거는 조금 늦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11월 달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업황이나 이런 느낌들이 투심이 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의 많은 부분들을 워낙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면 1분기는 우선은 이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에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잡혀가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길게 간다면은 내년 2분기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는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1분기 정도도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중국이 좀 안정적으로 좀 코로나 이 네. 위드 코로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 이런 호재가 있다면 증시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우선 그쵸. 사실 지금 그 모든 그 주가 하락이 올해 주가 하락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더 심화가 됐었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작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갑자기 보복 소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면서 물가가 좀 오르는 상황에서 사실 그 당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 긴축에 대한 속도도 더 가속화를 시켰기 때문에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물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은 우선 심리적인 부분들도 워낙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일 좀 큰 폭의 하락을 견인했었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좀 증시의 분위기가 빠르게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내년 어느 시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5개 연말정산과 내년 섹터를 통해서 증시 전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볼 섹터는 바로 건설기계 먼저 보나요? 네, 밑에 있는 건설기계입니다. 4분기 가장 핫했던 섹터입니다. 가장 이 중심축의 부동산 업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엮이고요. 네옴시티에도 엮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두 개 모멘텀이 2023년 실현될 것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건설적인 한 해를 보낼지 OX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과도 관련이 있었죠. 건설기계 두 분 모두 오를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강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내년에 이 건설기계가 올해는 뭐 네옴시티 수혜를 받는다 이런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이게 내년에 좀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그 기대감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내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설기 같은 거는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플랜트 투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좀 좌우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한 해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또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죠. 해서 그런 그 고속철도라든지 또 수로, 에너지 분야 이런 인프라 투자 약 한 1,324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실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가 바로 이제 네옴시티죠. 네옴시티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서 네. 우리가 좀 최근에 또 시장에서 그나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했던 관련주기도 한데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사우디의 그 바로 친환경 대규모 도시건설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데 약 1,400조의 자금이 투자되는데요. 지금 2022년부터 올해부터 왜냐하면 그동안에 2020년, 21년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다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옴시티가 바로 2023년이죠. 바로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그런 관련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일종 건설 기계가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제 정부가 이제 뭡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이죠. 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토의 한 30%가 좀 정말 많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거의 뭐 한 600조 이상의 엄청난 또 자금이 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제 건설기계 투자한다고 하면은 또 상당히 내년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섹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희 매니저님은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수주를 땄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내년 시나리오에 그게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건설기계 쪽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우선 잠깐 시원은 갈 것 같다라는 거 또는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을 좀 좁혔을 때 그 다음에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큰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좀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직까지 사실 지금 정도의 차트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차트를 보면은 좀 옆으로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좀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워낙 탄력 자체가 워낙 강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 올랐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좀 이슈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뭐 종목은 뭐가 제일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현대건설기계가 제일 좀 양호하지 않을까. 대신 네. 좀 내려왔을 때 이뻐 보이지.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큰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쉬어갈 때 들어가자. 이게 좀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어간다. 62,000원 선에 있는데 뭐 한 6만 원 밑에 정도. 그죠.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를 좀 이렇게 철저하게 분할로 조금씩 약간 적립식 투자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대형 프로젝트들도 많고 아까 말씀 주셨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된다면은 네. 이쪽은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그쵸. 증가하고요. 또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 때 그 종전을 하고 나서 규모가 이 이라크하고 우크라이나의 약간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이쪽 산업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또 받았던 또 부각 이슈가 좀 있었던 만큼 뭐 이쪽도 워낙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나 또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SOC 투자 쪽 관련된 네. 것들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워낙 1,200조 규모의 또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은 여기와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고광현 매니저님도 현대건설기계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맞다면 그러면 또 네. 우리 기술적 분석에 대가시잖아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차트 이따가 보고 일단 차트 먼저 보기 전에 재무제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네, 확인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또 순이익이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이고 올해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 순이익도 작년보다도 또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이고 지금 가격이 6만 원 초반대, 6만 2천 원인가 해서 6만 원 초반대 있습니다만은 뭐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21평선이죠. 그래서 지금 21평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 대장주급의 우량주는 이제 21평선을 타고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꺾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정말 선방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살짝 빠졌기 때문에 또 살짝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관심 가지라고 해서 왕창 뭐 비중을 실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살짝 정도는 뭐 들어갈 법하다 해서 약간 지금 공중에 좀 떠 있죠. 해서 지금 바닥권에서는 지금 이격이
이격이 지금 이 사이가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는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 바닥권까지 좀 내려오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살짝 정도 비중을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번에 또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그쵸. 분할적으로 워낙 핫했으니까. 네,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기계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도록 네. 하고 다음은 원전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올 한 해도 주인공이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상 기여를 잡으려는 행동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IRA 법안이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증시에서도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이 올 한 해 큰 인기를 얻었는데 내년 전망도 이어질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또한 두 분 모두 5를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건설기계와 신재생 에너지 위에 있는 섹터 비교하자면 올해 좀 좋았던 흐름이 길었던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훈 매니저한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많잖아요. 네. 가장 유망하게 보는 섹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풍력 어.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력, 뭐 태양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국이 다시 예.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워낙에 중국이 태양광의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워낙 요즘에 탈중국화에 네.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사실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또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연계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좀 중국 쪽이 좀 올라오고 또 이렇게 뭔가 고객사를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가져간다면 마켓 쉐어를 조금 더 가져간다면은 근데 애초에 원래 중국 자체가 워낙 쌌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이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글로벌리하게 정책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뭐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쪽 산업의 성장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저는 이제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풍력 쪽 관련해가지고 네. 뭐 CS 윈드나 아니면 뭐 상강 MNT 막 이런 좀 글로벌적으로도 되게 좀 유명한 기업들이 좀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이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 쪽이나 아니면 이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좀 주도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관심 있게 만약에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CS 윈드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생산 공장 자체가 네. EU나 아니면 이 미국에 또 이렇게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 뭐죠 긴급 승인 조치 뭐 네. 취했다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CS 윈드가 뭐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승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승인 기간 자체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빨리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네. 승인 기간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승인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법안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이 풍력 쪽에 대한 속도가 앞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CS 윈드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또 게다가 지금 이 뭐죠 보조금 네. 그죠? 미국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이 보조금인가요?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IRA? 네네. 보조금에 대한 IRA 부분도 지금 관련해서. 확정이 또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양쪽에 대한 이 미국과 유럽의 시장으로부터 양쪽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한번 좀 풍력 쪽 중에서도 뭐 이런 CS 윈드와 같은 네. 종목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의견을 주셨고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풍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IRA 법안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CS 윈드까지 탑픽 종목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CS 윈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이게 해상 풍력도 같이 영위하는 종목이 맞나요? 네, 풍력 타워 쪽. 해상 근데 풍력, 사실 해상 풍력을 보실 거면은 상강 MNT 같은 그게 애들이 훨씬 더 낫다.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풍력- 동국 SNC 얘기 안 해주셨는데 뭐 수혜 받는 거 아니죠? 같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 네. 약간 뭔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 매니저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을 조금 유망하게 본다고 했는데요. 고강현 매니저님은 뭐 원전, 풍력, 태양광, 수소까지 여러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업군이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 뭐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일단 수소는 좀 재건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안 좋다? 예, 아니, 안 좋다기보다도 좀 시장에서는 이 수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가 않죠. 해서 그렇게 뭐 시세가 뭐 치고 가는 시장의 주도주로서 치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후순위로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은 이제 우리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 쪽에서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EU 쪽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이 러시아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의존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좀 단절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쪽 태양광과 풍력 쪽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2030년까지 약 목표치를 45%로 좀 더 상향시키면서 약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 주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풍력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뭐 바이든 정부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국가도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또 그러니까 소외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EU 쪽에서 이제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분류 그쪽에 포함시키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현재 정부 정책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쪽을 조금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속에 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을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서 본다고 하면은 원전 쪽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특히 이제 SMR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형 원전 모듈 라고 했죠. 이것이 특징이 이제 상당히 이제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건설 기간이 이제 기존의 거에 비해서 짧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한 1조 5천억 정도 기존에는 한 10조 원 정도 했는데 1조 5천억이면은 상당히 저렴하죠. 그다음에 핵 연료병의 교체 주기도 기존에는 18개월마다 그 핵 연료를 교체했는데 요거는 SMR은 한 20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 주기도 길고 해서 상당히 이런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SMR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쪽에서 이 SMR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좀 시세가 또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탑픽 종목은 좀 SMR과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 주실 건가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원전 쪽으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원전 쪽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지금 많이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웬만한 종목 아무거나 눈 감고 딱 사도 이거는 내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 주십시오. 어떤 종목입니까? 알겠습니다. 말하려고 BHI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한번 지금 차트로 한번 보실 텐데 그동안에 이 종목도 뭐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낮죠. 해서 올해 8월 9월 정도 한 11,000원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44%니까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원전이 하나의 주도 테마로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뭡니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막 올라갈 때 막 덤벼들고 사고 싶어서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다? 그 미치는 자리에서는 정말 내가 미쳐버립니다. 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편안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BHI 상당히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전 관련이 있으신 분은 요 BHI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확실히 IRA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더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외신 몇 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IRA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모호한 규정, 뭐 지금 세액공제 기준이 뭐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사실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엎어진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나요, 김태현 매니저님? 사실 제가
법을 만들고 그렇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상원의원도 아니고 하원의원도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은 미국 내에서도 여론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과연 지금 저도 기사를 살짝 좀 보기는 했었는데 네. 그게 과연 미국 국민들한테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뭔가 좀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물가를 맞아요. 좀 잡으려고도 했었던 건데 그 물가는 오히려 잡혀지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우방국으로부터도 좀 안 좋은 느낌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 살려고 왜 우리까지도 이렇게 뭔가 좀 하느냐 약간 동맹이면 좀 같이 잘 살아야지 네. 너무 또 자국주의에 좀 뭐라 그러니까요.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압박은 받을 거는 같습니다. 여론 자체가 이전에는 뭔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어떻게 뭔가 보면 주도적으로 하나를 아메리카 하는 퍼스트라는 것. 약간 예. 그런 부분들 자국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나름대로 좀 이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은 그래도 지금 여론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뭐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죠, 모멘텀. 그쵸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한마디 IRA에서 한마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좀 예, 부탁드릴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오늘. 그런가요? 네. 예, IRA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IR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해서 미중 패권 싸움에서 이제 패권을 중국에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 정부 행정부의 강한 의지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네. 비판이 좀 있기는 해도 그래도 믿고 일단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김태현 매니저님은 풍력, 그리고 고광현 매니저님은 원전 쪽으로 조금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해볼 섹터 바로 자동차입니다. IRA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IRA에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그쵸. 섹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곤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한테 그게 국내 자동차 섹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현대차와 기아 기대할 만한 수출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네. 현재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OX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고광현 매니저님은 O, 김태현 네. 매니저님은 X 주셨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좋은 이야기부터 듣고 싶었는가요? 나쁜 이야기부터 듣고 싶은가요? 나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과연 네. 좋은 게 뭘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 5 의견을 주고 있는 고강은 매니저님, 자동차 내년에 다시 부릉부릉 달립니까? 네, 내년에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내년도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도 있고 12월도 이제 내년인데 아마 내년 중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업종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글로벌 뭐 공급망이라든지 물류 쪽에 차질 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완성차의 그런 가동률도 개선되면서 상당히 이제 업종 자체가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실적이라도 이런 것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정말 추풍 낙엽처럼 밀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현재 공격적인 그런 생산기지 구축하면서 향후에 지금까지도 좋았습니다만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또 국내 쪽으로도 뭐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 그런 설립이죠. 설립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좀 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이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 업체도 2023년도에 이제 부품 공급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운임이라든지 또 원자재 쪽,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또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번 여기 도표가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현대차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반등세가 이제 뭐 좀 더 지금의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 현대위아. 그런가요? 네, 보였는데 그 현대위아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현대위아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았고 이 종목 같은 게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같은 게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지금은 뭐 물론 조정받았습니다. 과거에 또 크게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올라갔던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갔었던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조금 올라왔죠. 재작년에 조금 올라와서 뭐 거의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가 뭐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은 잠깐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역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금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네. 영업이익도 괜찮은 모습이고 살짝 요 3분기에 뭡니까 그 순이익이 살짝 마이너스 했는데 막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주가는 바닥에 있고 정말 최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요 차트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 요 꼭대기 11만 원대, 11만 원대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몇 분은 또 상당히 거기서 정말 사고 싶어서 미쳤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지금 그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반에도 반 가격도 안 되는 4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뭐 매수 못할 이유가 없죠. 해서 오히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 되자마자 장시장 열자마자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네. 좀 이제 대형주 쪽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현대위아도 저점권 바닥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수 아나운서 우리 줄선 종목 하기 전에 전참 됐던 거 기억나죠? 네, 그쵸. 그때 우리가 항상 넣었던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였어요. 맞아요. 그때 뭐 민수 아나운서 뭐 SL 넣어서 막 수익률 엄청 그쵸, 잘 가고. 맞아요. 근데 그게 부품적으로. 거의 2달 정도 좋은 흐름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물론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요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매니저님은 물론 같이 따라가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따라갔던 것도 현대차나 뭐 기아가 미국 내에서 워낙 또 잘 팔리고 있고 특히나 이 자동차들 뭐 신차들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좀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랜저도 그렇고 뭐 제네시스 뭐 GV80이나 아니면 뭐 G80, 뭐 G90 막 이런 좋은 차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성장을 했던 부분들이 좀 제일 큰 모멘텀이었었는데 그 모멘텀이 이제 IRA라는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나면서 좀 예.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주가가 그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지속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네. 그래도 저는 좀 이 IRI 쪽 관련된 이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영향받기보다는 이 경기 침체 쪽 관련된 이 소비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전반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중국 내 이제 생산을 뭐 이런 중단을 하겠다 뭐 연말인데 뭐 내년 초까지도 뭐 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워낙 이 테슬라가 가지는 상징성 자체가 워낙 좀 중요했잖아요. 네. 이전에 자동차 쪽이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네. 폭등을 하면서 뭔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그래서 저도 예. 궁금한 게 어제 연말정산할 때 박수원 매니저도 테슬라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빠지는 거 당연하다. 지금 테슬라 말고 전기차 볼 거 많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히려 그걸 생각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좀 빠지고 점유율을 뺏기고 있을 때 우리 뭐 현대차, 기아차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애초에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2위 같은 경우는 포드잖아요. 전기차 시장 네, 본다면 2위가 주행과 포드고 포드가. 3위가 이제 현대차 그룹인데 네. 지금 이 현대차의 뭐 예를 들어서 EV6, 그러니까 기아차의 EV6나 아니면은 아이오닉 6나 이런 좀 새로운 전기차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판매도 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애플이 가지는 그 혁신의 아이콘, 뭐 약간 창조의 아이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 브랜드 가치를 본다면은 애플은 못 따라갈 것 같다. 게다가 애플이 자동차를 또 애플카가 나와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로 조금 더 한 번 더 프리미엄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겠죠?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테슬라가 점유율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2025년에는 한 테슬라의 점유율이 30%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현대차와 기아가 IRA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포드랑 이런 미국 내 기업들이 점유율이 그렇죠.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를 조금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여전히 물론 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뭐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좀 높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그리고 이 완성도 자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그 브랜드가 과거에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라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느끼는 게 네. 결국에 비싼 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오히려 애플카가 무서운 거지 저는 테슬라가 무섭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섹터 내에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종목 뭐라고 보시나요? 전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라고 보고요. 네. 근데 좀 조금 더 조정은 나와야 될 것 같다. 요거는 뭐 예. 내년 넘어가서 자동차 업황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네네. 줄선 종목에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섹터까지 유망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자동차에 이어서 인터넷 및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여기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다 있습니다. 인터넷 하면 뭐 카카오, 네이버가 있고요. 게임 보자면 작년 주가 상황과 보자면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근데 오늘 민수 아나운서 말했던 것처럼 선물 중국에서 판호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 인터넷과 게임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오늘의 OK매는 고광현 매니저님이시가 봅니다. 예. 네, 저자리 오늘- 앉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쵸. 오를 주셨고 김태훈 매니저님은 X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강현 매니저님 오늘 뭐 평소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연결성이 좀 있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함께 봐도 좋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하고 게임주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장에서 2022년 시장 어려웠죠. 어려운 속에서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카운터 펀치라고 할까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쪽이 바로 인터넷 쪽, 그다음에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또 일어설 때도 가장 먼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그라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막 경기 부진이라든지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쪽 게임 업종은 바로 이제 경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만큼 또 경쟁력이라든지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판호 발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중국 쪽의 시장이 활짝 열린다고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 가장 지금 바닥권에 내려온 만큼 또 인터넷 뭐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만 살짝만 돌아서더라도 이쪽 관련주들은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미래 성장 산업과 바로 또 연계가 가능한 또 섹터 중 하나가 또 이쪽 게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P2E 게임이죠. 해서 그쪽에 지금 현재는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쪽 우리 회사 국내 회사가 해외 쪽으로는 이제 P2E 게임을 지금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회 내에서도 지금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뭡니까 정상적인 그런 게임으로 좀 국내에서도 좀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과 게임 이야기를 자,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 안에서 사실 다 좋다고 뭐 주셔서 5를 주신 것 같고 네. 이제 김태현 매니저님한테는 X를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뭐 인터넷 게임 둘 다 X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좋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약간 오늘 느낌이 엑스맨 느낌이 나가지고 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고. 제가 원래 긍정의 아이콘인데 그러니까요. 괜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사실 내년 전체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기 정도를 조금 좀 짧게 잡았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인터넷 게임 쪽을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인터넷 게임 쪽이 올라가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조금 맞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우호적이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이 섹터나 종목 중에 이쪽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탄력성이 제일 강하죠. 그럼 게임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예. 뭐 당연히 금리 인상에는 쥐약이니까 게임주 성장주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갔던 거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호가 열렸는데 호재가 하나 나온 건데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이쯤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판호가 이번에 좀 생각보다 세게 많이 열렸죠. 많이 네. 열렸고 또 오랜만에 열렸고 또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임 쪽은 저는 단기간 내에는 투심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기간 이슈로 보세요?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이후에 가려면은 사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은 판호가 이제 중국 판호가 열렸기 때문에 발급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좋아졌지만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이 판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결국에 뭐 실적이 지켜주거나 아니면 신작이 흥행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게임 그러니까 차별화된 장세가 좀 그 안에서도 좀 이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게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출시 신작에 대한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개별적인 약간 장세를 좀 대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X 의견을 드렸고요. 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찾아낼 종목들은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궁금하신가요? 오늘 W게임즈인가요? 아닙니다. 네. W는 보내드렸고 예. 네. 제가 사실 오늘 요즘에 공개방송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부하자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 스코넥이라는 스코넥 예, 게임주. 기업입니다. 예. 메타버스 아닌가요, 이쪽? 근데 얘네들이 VR XR. 게임 사업 합니다. 우와. XR 쪽인데 VR 게임 사업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2월달 내년 2월달에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테이션 VR2 공식 출시일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1월달에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CES 2023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XR이나 뭐 VR 쪽 관련된 뭐 이런 신제품들이죠. 뭐 네. XR 기기에 대한 신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전시가 되고 홍보를 하겠죠. 근데 왜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왜 게임 쪽에서 제가 좀 뽑아봤냐면은 네. 이 과거에 2017년도에 소니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 이제 최초 버전이겠죠. 최초 모델인데 거기서 이 스코넥의 모탈 블리츠인가 그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위 했습니다. 오. 그 VR 게임 내에서 1위를 했던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은 결국에 이 소니가 만약 공식 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VR 게임 쪽에서 좀 나름대로 좀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XR 기기 쪽 관련된 XR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VR 쪽 관련된 게임 쪽 그쵸. 그쪽을 좀 이슈가 좀 받을 것 같아가지고 좀 관심 유망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애초에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없고 자리를 좀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야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만 돌파 나와준다면은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게임 중에 좀 이렇게 하나를 뽑아 본다면은 VR 게임 쪽 관련해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 출시 기대감으로 좀 관심 받아볼 수 있는 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XR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네. 또 최초 VR 게임 출시도 있기 때문에 스코넥 이야기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고광현 매니저님도 5를 주셨거든요. 네. 관련 토픽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당연히 가져왔겠죠. 예. 어떤 거예요? 예,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크래프톤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화면에 보면 이제 글로벌 게임 시장 지역별 규모와 또 게임 지역별 비중이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한 25%죠. 그래서 아시아 쪽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쪽은 이제 22%인데 이제 그동안에 중국 쪽 25%에 해당하는 이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게임 쪽에 중국이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대규모 판호가 좀 발급되면서 향후에 그쪽에 활짝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크래프톤을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은 크래프톤
재무제표 뭐 아주 탄탄하죠. 그래서 매해마다 역시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고 작년 지금 연속 4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그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어떤 부침을 전혀 겪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한번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16만 원이죠. 뭐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 작년이죠. 작년에 거의 뭐 50만 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뭐 16만 원인가요? 예. 1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탄탄한 실적이 밝고 중국 쪽에 또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바닥에 내려온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래프톤이었습니다. 네, 크래프톤. 근데 이 신작 크레스토 프로토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는 네네. 소식이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에서 한번 어그러져서 네. 주가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미 바닥권에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차트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신작이 좋아요, 저 게임. 예, 신작인데 이제 그건 뭡니까? 그곳에 신작이 뭐 바로 이거 나오고 뭐 이거 나오면 춘자적으로 해서 지금 안 좋다고 해서도 후속작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탄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작이 뭐 어그러졌다고 해서 그런 하나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4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그런 매출 성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싼 가격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광현 매니저님은 게임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크래프톤을 좀 유망 종목으로 주셨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하시니까요. 그래도 팔로우 해보시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넷 및 게임 여기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볼 섹터 바로 어떤 거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올 한해 한파가 불었던 반도체입니다. 네, 진짜 반도체 소식을 전하면서 기분 좋게 말했던 뉴스가 하나도 없던 것 같다는 올해 생각도 들어요. 초에만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올해 5만 1,0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도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내 반도체 겨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겨울이 2023년에는 언제 끝을 볼 수 있을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님 끝까지 OK였습니다. O 주셨고요. 김태훈 매니저님은 X 주셨습니다. 공연 매니저 반도체 이야기 듣기 전에 네. 뭐 내년에 좀 그래도 안 좋게 보는 섹터 있으세요? 내년에요? 예. 뭐 거의 없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특히 뭐 안 좋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라든지 크게 올라왔다거나 아주 그냥 거의 뭐 크게 정말 뭐 10배 이상 올라가 그러니까 섹터는 중요하지 않다. 예. 가격이 싼 게 중요하다. 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싼 게 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죠.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종목. 네. 그래서 고개를 번쩍번쩍 드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장이 이미 3,300에서 지금 2,200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봐야 뭐 2,000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져봐도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에 내려와 있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뭐 충분히 내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막 싸가지고 막 많이 괴로우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버티면서 좀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버텨봐도 될까요? 반도체 이야기 해주시죠. 네, 그렇죠. 반도체 여러분 뭐 우리 대표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특히 뭐 SK하이닉스는 뭐 정말 52주 신저가 지금 계속 오늘까지 어제도 신저가였는데 오늘도 뭐 또 다시 네. 신저가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올해 아마 3월달, 4월달에 여러분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얘기가 분명하게 지금도 기억됩니다. 슈퍼 사이클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종목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그런 악화라든지 또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우리가 시장에서 이 관련주를 또 볼 만한 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 텐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면 최근 흐름 보면은 상당히 2022년 들어서 역시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 2, 3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달 12월 달은 지금 음봉이 또 강하게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어렵다고 하면은 시장이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지금 밀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 한번 삼성전자를 되돌아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020년이죠. 2020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주식 안 하던 분들도 돈 싸들고 삼성전자 사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밀렸는데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자리입니다. 왜? 괴롭고 힘드니까 미쳐버리는 자리다. 오히려 이 자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삼성 이쪽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업황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는 X 의견을 줬어요. 사실 연 중반 이 정도만 가도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덜 빠져가지고 네. 와 삼성전자가 잘 버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전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TSMC도 지금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도 여러모로 내년 좀 힘든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잘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애플이라는 워낙 좀 탄탄한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반사이익을 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애플의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팔리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만 했다면은 직접적으로 좀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다른 사업들도 좀 많이 같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국한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재고에 대한 이슈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르면 2분기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좀 긴 관점, 긴 호흡으로서 좀 모아갈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또 이야기들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 정도부터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지금부터 담지를 않을 것 같고 시장에 좀 순응하는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이르다면 2분기 정도부터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윤 매니저님 X 의견에서 그래도 반도체 눈여겨보면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 쪽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이 내년 추정 실적 대비해가지고 퍼 한 4배 정도 수준이니까 오히려 이제 AP 시스템 같은 종목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평가 매력 AP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고 고강 매니저님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FST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 안에 있던 종목?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 그 종목 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어제까지 해서 10개 섹터를 연말정산 다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연말정산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저도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휴식을 좀 취하고요. 제가 보통 밤늦게 12시 40분까지도 방송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요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쉬지는 않고 일요일 밤 9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치마 상한가 2부를 촬영을 하고 또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이루다랑 루트로닉이랑 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자, 앞으로 우리가 결국에 1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내에 좀 이슈받을 종목들,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자료를 주말 동안에 제가 잘 정리해서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요일 밤 9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이버 밴드 김태훈, MBN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또 좋은 자료들 제가 항상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등을 하고 싶은 김태훈 매니저 1월 1일
일요일에 오후 9시에 무료 방송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고광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저도 네이버 밴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말 그대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이제 다운받아서 네이버 밴드에서 탑 클럽 검색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 엠비엔골드 탑 클럽 무료 주식 밴드에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탑 클럽. 그다음에 이제 무료 방송은 여러분들 역시 유튜브에서 탑 클럽 검색하시면 지난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2023년에 뵙도록 하죠. 네. 네, 고광현 매니저님이 오늘 또 많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녹화되어 있는 거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